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7% 상승한 202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올해 이제 2016년 딱 시작하고 나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 2027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원 정도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었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오늘 비차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비차익 쪽에서 토탈 이제 차익 쪽에서는 600억, 비차익 쪽에서는 2,600억 정도 하면서 한 3천억 정도 사들이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차익을 통해서 거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몇면을 보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철강 금속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오늘 기계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의약품 쪽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금융업종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화학이라든지 고른 상승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니까 또 증권주들도 또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 전체적으로도 골고루 고른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상 7월 내지 9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뒤로 후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여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최근에 보면은 좀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에서 2050포인트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영역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시에 악재로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더 미뤄졌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종목들은 조금 더 물려 있거나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시고, 단기적인 접근 또는 스윙적인 접근으로 조금 짧게 봐야 되는 영역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또 브렉시트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6월 달에 이런 변수까지는 좀 지나치고 나봐야 본격적으로 좀 저점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를 하시더라도 단기 내지 스윙 관점으로 좀 짧게 끊어서 가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에서 대형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소외받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치고 가고 뛰어가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좀 덜 오르고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 가운데서 저점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을 조금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700포인트 넘어섰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착이 좀 되는 모습들이죠. 다만 여기도 주도주는 없습니다. 주도주는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거의 개별 종목들 장세, 그 다음에 테마주 장세, 순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이런 예전에 한참 잘 나갔었던 이런 아기용품 관련주들, 이런 쪽이 또 강세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사실 이거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거의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로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덜어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던 거는 기존에 잘 갔던 정치 테마주들 또는 신공항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테마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기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소외받고 계속해서 떨어졌었던 이런 유아용품 관련주 쪽으로 한 번의 흐름들이 넘어왔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갔었던 이런 그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는데 어제는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삼성 SDI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바로 테슬라 CEO가 나와서 우리는 파나소닉하고 이제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고 둔화가 되고 탄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급락이 나오고 사막 콘덴서나 이런 것들도 오늘 급락이 나오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루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하고 거기에서의 과연 실적이 나오고 뭔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느냐, 결과물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단순히 이제 하루 했다라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 삼성 SDI 무산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의 조금 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으면서 회복하고 들어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좀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든 자금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만약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떨어지고 조정받고 쉬어간다면 그 쉬어가는 그 저점에서의 공략 타이밍도 분명히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오히려 떨어지고 밀리고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에 대한 밑에서의 또 잡아가는 관심도 필요할 거고요. OLED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OLED 전기차 실적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정치 테마주들 또는 해저터널 관련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로 해서 순환할 때마다 움직임을 이용해서 탄력 있게 매매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시장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